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토지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치 좋은 산수 풍경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게 가로막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화도 나고 속 터져 환장할 노릇이겠죠. 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 꼭 가지고 싶은 땅이 있는데 돈 주고도 못 산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런 게 있을까요? 말도 안 돼. 그러나 현실입니다.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고객님들이 저에게 토지 매매에 대한 문의가 간간히 오는데요. 거의 대다수가 농지법 개정에 따른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도대체 왜 그럴까? 또한 조속히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위원회가 폐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만 현재 농지법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막을 한번 파헤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최서방이 멋진 풍경을 담은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저수지 옆에 경치 좋고 아담한 농지가 나왔습니다. 야,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면 기가 막히겠는데? 마침 잘 됐다. 사야겠다. 참나 살 수가 없다네요. 또한 계곡물이 절철 흐르고 울창한 나무숲으로 우거진 곳에 때마침 기다리고 기다렸던 농지가 나왔네요. 대전에 사는 김서방이 늘 마음속에 그리던 땅이라 얼른 사야겠다 하고 마음먹었는데 어라? 이 땅도 살 수가 없다네요. 환장하겠네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농지에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를 보기 때문이랍니다. 눈앞에 그리고 그렸던 땅일지라도 자격요건이 안 되면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핵심 포인트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시군구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전주시에 거주한다면 완주군과 김제시, 익산시 지역에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군구 연접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설명드린 두 가지 요건이 마음에 드는 농지를 취득할 시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인 즉시 농지를 취득했으면 농사를 지어라 하는 말임과 동시에 농사를 못 지으면 취득할 생각을 아예 하덜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전주에 기가 막힌 좋은 땅이 매매로 나온들 돈이 있어도 가질 수 없습니다. 상황이 도래한들 농지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LH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결과물로 토지 소재지별로 운영되고 있는 농지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농지 취득에 따른 걸림돌인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발급을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하고자 한다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농지위원회는 무엇일까요? 농지위원회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심사하고 관리하기 위해 시군구 읍면 단위로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
과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주로 행정기관인 읍면사무소에서 심사했지만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진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인가를 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꼼꼼하게 심사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농지를 취득할 때 모든 것이 심의 대상일까요?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는 모든 농지 취득 신청자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몇 가지 경우만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첫째로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즉 농지 소재지의 시, 군, 구, 읍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취득할 때이고, 셋째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여러 명이 한 필지의 농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취득할 경우에는 농지를 상속받거나 이농, 즉 농업을 떠난 사람이 소유 상한인 각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더 있습니다만 밀접한 사항만 나열해 보았습니다. 농지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핵심 내용은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의 핵심은 농협 경영계획서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작성 요령에 맞춰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사를 지으려는 의지와 능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농의지, 영농능력, 영농계획을 농지위원들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지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농지위원회가 도입되면서 농지 취득 절차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는 투기꾼을 걸러내고 정말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농촌의 현실은 나날이 고령화되어 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모든 생활 여건이 도태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생각해 보자면 농촌 사람은 농사만 짓고 생활해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물건도 사고 팔고 해야만 경제가 순환되는 것처럼 농지 거래 실태가 지금 이런 형국이니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현실적인 농지 취득에 따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방안으로 각 도별 도민들 사이에서는 농지만큼은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 농지위원회가 폐지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일반인이 아예 취득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개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 중에서 농지를 100평 이상 가지고 있으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지만 농지 하나 없는 사람이 주말 농장을 하고자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200평 정도를 사고 싶어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지법이 조속히 해결 방안이 나와서 침체되어가는 지방농촌이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현재 농지 취득에 따른 농지법이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요약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명부동산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토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